민생대책 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디어 기다리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가 1년에서 2년으로 된다? 이게 제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방금 좀 전에 고개를 갸우뚱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라이브를 하는 5월 30일 날에는 현재까지 뭐 나온 게 없고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정도, 2, 3일 있다가 이제 편집돼서 올라가는데 그때는 뭐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그 근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합뉴스에서 제가 가져온 기사고요. 광민서 기자님께서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5월 30일 오전 9시에 여기 나와서 23년부터는 수정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고 세부담 증가 억제, 이거는 이제 다주택자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주택 91%가 2020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고 종부세도 2020년 수준까지 완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표기가 안 되는데 1주택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주택은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약간 수정되는 거에서 조금 위안을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이것도 이제 양도세처럼 1년에서 2년으로 좀 언제 늘려주냐, 그 내용이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기사에는 뭐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해가지고 간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게 보도자료 원문도 가져왔거든요. 기획재정부까지. 그래서 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여기 보시죠. 이렇게 여기 기획재정부, 그럼 여기 정보 공개가 있습니다. 뉴스 여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그래서 보도 참고자료 여기를 누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걸 보시면 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파일이 많이 있어요. 부총리 모두 발언. 근데 한글 파일하고 PDF가 2개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글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PDF라도 보세요라고 이제 2개를 달아준 거죠.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배포용. 이제 내부 자료는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한글과 PDF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 이거는 그냥 겉표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여기 모두 발언하고 배포용 요건데, 편의상 이 배포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다운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2개를 좀 같이 보셔야 된다. 근데 이게 전체 페이지가 13페이지인데 13페이지 안 보셔도 돼요. 한 페이지만 보면, 한 2페이지 정도만 보면 돼요. 일단은 기사를 먼저 보고 그 기사 내용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내용까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사를 보죠. 윤석열 정부가 직접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공시가 급등에 따라서 이미 늘어난 세금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준다. 이것만 보면은 뭔가 딱 정해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아직 안 나온 게 없어요. 자,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 상사에서 민생안정 대책을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일단 주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게 이제 기존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고가주택은, 그래서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무조건 시세 대비 이제 90%로 가겠다 해가지고 좀 우려를 저도 좀 했거든요. 이거 너무 빠르기도 하고 시세 대비 90%라는 게 너무 딱 붙어가지고 염려스럽다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 로드맵에 대해서 계획을 수정하겠다. 그래서 다음 달 중으로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연말까지 수정 계획을 확정하게 된 게, 연말에 또 뭔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연말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 공시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거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세금 부담 증가, 즉 보유세 증가를 가능한 한 억제하겠다. 직전 정부에서는 재산세,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30년까지, 공동주택이 그렇고요. 여기 공동주택으로 써있죠. 그 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예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평균 71.55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 정부에서 세웠던 로드맵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은 집값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90%까지 맞춰야 되니까 공시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 버리고, 공시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저게 이제 만약에 90%까지 안 가려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겠죠. 집값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걸 근데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이제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요. 어쨌든 평균 71.5인데 이게 이제 2030년까지 그대로 갔으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까지 이루어지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 1주택자의 세금보다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와서 좀 조화롭게 추진을 해보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 수정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뭐 지금 예측된 내용으로는 현실화율 목표를 80% 선으로 낮추거나 목표 도달 기한을 2030년 이후로 연장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90%는 너무 높으니까 뭐 한 80%로 하자. 아니면 2030년까지 90을 한다고 했는데 전 정부에서 그건 좀 너무 과하니 뭐 한 2035년까지 하자. 뭐 한 2040년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둘 다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하겠다는 거는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효과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보다는 그게 크진 않을 것 같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 특히 주택수에 따라서 차등과세가 되니까 그 좀 큰 그림을 보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공시가 6억 주택 재산세는 2020년 79만 5천 원에서 72만 8천 원으로 오히려 내려가 버린다. 이게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돼서 세율이 좀 인하되게 나오거든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보시죠. 자,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미 늘어난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5%대 상승률을 이어가던 공시가격이 2021년 19.05, 2022년 17.2 등 급등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급등시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매물로 나오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는데 뭐 세상 일이 항상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예상한 대로 그 전에 정부에서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버티게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매물이 더 묶이는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1주택자들이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본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괜히 옆에 있던 1주택자들은 무슨 죄냐, 이 사람들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겠다.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대신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기로, 그러니까 2022년을 이 아니라 2021년으로 한다. 그리고 이때 정부는 정확하게는 문재인 정부예요. 그때 3월 달에 대책을 냈었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거 인정을 하고 1주택자는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해서 낸 거예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작년 공시가격 적용하더라도 대다수 1세대 1주택자는 오히려 재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왜? 이것도 그 전 정부에서 했었던 공시가 9억 이하, 다만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 9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0.05%를 세율을 낮추는 특례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재산세 80만 천 원을 내야 되는데 1세대 1주택이면 작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적용해버리고 여기에 특례세율 해버리면은 72만 8천 원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1세대 1주택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 1세대 1주택자에 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공시가격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모의 분석. 이게 제일 옅은 회색이 2020년이고요. 약간 진한 게 2022년 현행, 그리고 2022년에 부담 완화 방안을 적용하면 이제 가장 진한 오른쪽이 최종이 되겠죠. 이제 주택 그 가액에 따라서 이런 겁니다. 적용 공시가격이 뭐 1억 내외는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이게 이제 8억까지 올라가면은 253만 원에서 원래는 392만 원까지 12억 5,800이 되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11억까지 이제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공시가격. 그러니까 이만큼 공시가격을 얼마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세부담이 진짜 많이 달라지고요. 이거는 1세대 1주택자잖아요. 이걸 다주택자 적용해버리면은 게다가 다주택자인 경우에 주택수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해버리면은 진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그림이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그 숫자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훨씬 보기 좋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하나 일종의 팁이죠. 이렇게 숫자로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시는 게 좋죠. 자, 계속해서 이제 종부세 봅시다. 자, 종부세인데 이게 조금 저는 약간 솔직히 좀 헷갈려요. 지금 우리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자에 특례세율 적용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작년 공시가 적용하고 종부세도 작년 공시가격 적용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1세대 1주택이에요. 종부세도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데 현재 그 공시가격에서 금액을 뺀 금액에서 100%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하거든요. 근데 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하향시켜가지고 종부세도 2020년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계속해서 연달아 올려드린 그 영상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부동산 4법에서는 요 조정도 못하게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이제 최종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다시 공정시장 가격비를 곱해서 과표를 산출하는데 이 비율이 내려가면 당연히 세금 부담도 함께 완화가 되겠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인하폭은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데를 결정하기로 했고 여기에 이제 없는 내용이지만 민주당 만약에 부동산 4법이 그럴 가능성은 되게 낮다고 보는데 그게 통과돼 버리면은 이건 좀 못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요겁니다. 일시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1년에서 2년. 일단 제가 기사만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그림으로 있었던 장관 회의 여기 있었던 내용을 볼게요. 그러니까 뉴스도 물론 좋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었던 이 보도자료 이게 더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뭐라고 쓰였는지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정해진 거 없어요. 자, 보시면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는데 내용은 아시죠?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하는 경우에 2번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2번이 비조정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2번이 조정인 경우에 종전주택이 조정이면 1년 안에 팔아야 신규주택이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는 거고 1번 주택이 비조정이면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얘는 2년이냐 아니 1년이냐 왜 이거는 아직도 1년이냐 양도세도 2년으로 늘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자, 이것도 이제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자 보세요. 이달 말부터 그러니까 5월 31일이죠. 당장 내일이에요. 입법 예고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20일부터 소규모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양도세처럼. 그래서 이제 뭐 밑에는 다 배경 내용이에요.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종전주택 양도하자면 2주택은 8% 취득세, 3주택은 12%,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주택을 금매 처분하거나 불가피하게 중과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양도세의 경우 이미 2년으로 연장됐는데 왜 취득세는 안 되냐.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에 의해서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데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전체 13페이지 정도가 있는데 앞에 다 배경이고요. 요거 세부 추진 과제 중에서 중산 서민 주거 안정 여기 8페이지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넘깁니다. 앞에 뭐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거거든요. 이거 중산 서민 주거 안정 해가지고 첫 번째가 보유세 완화. 우리 아까 봤던 거예요. 앞에서 봤던 거. 두 번째 거래세 완화. 이게 이제 일시주택 취득세 양도세 중과배제. 그리고 3번이 금융 접근성인데 대출입니다. 자, 2번 먼저 보죠. 여기 보시면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5월 말 시행령 입법 예고하고 5월 10일 소급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그대로 기사에서 쓴 거죠.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5월 중 마무리했다. 이거는 뭐냐면 5월 26일인가요? 그때 국무회의 때 통과됐어요. 그래서 공포하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얘는 뭐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들어간 게 여기 일시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저는 이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주택을 해서 특히
거주기간 재계산 피해자인 거 이건 진짜 잘 없앴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봤는데. 그래서 요거는 뭔가 됐는데 취득세는 여전히 나온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게 기사에 나온 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 취득세 담당하시는 세무사님하고 좀 연락을 해봤어요. 혹시 뭐 들으신 거 있냐, 행안부라든가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니까 아직까지 들은 게 없대요. 그리고 조금 이게 염려되는 게 뭐냐면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도분부터 그냥 해버리니까 언제 취득했는지 상관없이 이게 좀 적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제 그 세무사님 개인 의견으로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는 그 당시 그 시점에 곧바로 과세를 하는 거라서 만약에 이거를 2년으로 확대한다면 올해 5월 10일 이때부터 하는 거, 이때부터가 아니라 작년 21년 5월 10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2년이 딱 맞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 이미 다 취득세를 냈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다 굳이 할 거냐. 그 행정상으로,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본인 의견이 틀릴 수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5월 말, 5월 10일 연도가 안 나오는데 뭐 특별히 없으니까 올해겠죠. 22년이겠죠. 그런데 그냥 저하고 그 세무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좀 염려해서 보수적으로 봐서 좀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 세무사님이 예측하신 것처럼 지금 뭔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으니까 행안부에서 뭐 아직까지도 답변을 못 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기사도 소개해 드렸었지만 행안부에서 5월 그때 며칠이었죠? 10 며칠 날 발표하면서 다음 주 중에는, 그러니까 5월 한 20 며칠 중순 넘어서는 뭔가 대책이 나올 거다라고 말한 기사가 있단 말이에요. 머니투데이 기사가.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제 저와 그 세무사님이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거고, 물론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당장 내일 그냥 깔끔하게 그냥 5월 10일 이후에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 전에 취득한 사람 구제 안 하고 이건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 정부가 양도세 중과도 풀어주고 했으니까 나 이참에 팔래. 좀 가격 낮춰서라도 팔게. 그게 원하는 거잖아.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자, 파는 건 좋은데 나도 이거를 팔고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사 갔을 때 이 취득세가 이제 8%냐 아니면 1에서 3% 기본세율이냐,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들 좀 기다리시고, 게다가 최근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세계 경제가 좀 잘 안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다 보니까 심리가 훨씬 더 위축되고 거래가 안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짧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물론 뭐 이제 시장 전망 이거는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의견을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부동산 세금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에 없었는데 LTV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80%로 완화하는 건 3분기.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DSR 같은 경우에도 장래 소득 반영폭 확대하겠다. 청년층 같은 경우에 청년층 이렇게 해줘야죠. 좋은 회사 다니면 지금 당장은 소득이 적더라도 장래 소득 반영해가지고 좀 해줬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초장기 모기지. 와, 최대 50년. 와, 8월달에 출시된다고 하군요. 이게 이제 DSR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DSR은 예정대로 가는데 얘 때문에 이제 대출이 LTV를 열어도 안 되니까 매월 나가는 원리금을 줄여가지고 DSR을 좀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청년 신혼부부 한정으로 좀 하고 이미 다주택자인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 좀 원래대로 맞고 DSR로 맞고 그러면은 저는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걸 풀면서 전부 다 풀어버리면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윗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기다려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조치사항 그리고 시행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실 게 요거죠. 중산 서민 주거 안정. 그래서 재산세 법 개정 추진, 종부세 법령 개정 추진,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는 23년부터 적용, 일시주택 취득세 양도세 중과배제는 5월 10일이라고 딱 박혀 있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게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대출은 3분기, 3분기, 8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의사결정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하시면 계속해서 도움되는 정보를 쉽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 좀 변화되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결정된 것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결정이 안 돼 있고 좀 논의 중인 것들도 있으니까 이걸 좀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계속해서 내면서 사실 좀 이게 많이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타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지금 마이크 선인데 잘 안 보이시죠? 그 굉장히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씩 이렇게 빼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게 있고. 근데 이제 법이다 보니까 워낙 이렇게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거기 계신 분들이 뭐 전에 정부든 지금 정부든 다 뛰어나신 분들이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